4월 28일 서울개인택시조합 2층에 있는 대강당에서는 처음으로 90명이 다 모여서 대의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택시TV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택시TV 진자한입니다. 4월 28일 날 첫 4월 대의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명칭은 4월 대의원 간담회입니다만 이번 19대 들어와서 양쪽 진영 1900군이 다 모여서 했던 첫 번째 회의인 듯 싶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싶습니다. 90명의 대의원들이 모이기가 이렇게 어려웠나 싶을 정도로 참 멀고도 험한 길을 돌아 왔습니다. 또 90명 대의원들 모아놓으니까 그렇게 싸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보시다시피 2020년도 4월 대의원 간담회 회의 자료가 2020년 4월 28일 날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부분들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는지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4월 28일 날 올라왔던 자료들은 대충 넘어가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건 한 건 너무 신중해서 별도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대의원의 첫 간담회 회의 안건의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넘길 것들은 넘기고 이건 별도로 따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에 대한 구분하는 정도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들은 목차를 좀 잠깐 보시죠. 2020년 4월 대의원 간담회 회의 안건입니다. 첫 번째, 여객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여객법 시행규칙이 오타 나왔네요.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령이 공포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의원들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누가? 서울개인택시 조합이.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세 번째 것까지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보실까요?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T블루 모집. 조합은 카카오 모빌리티 T블루가 모집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는 듯 합니다. 날짜에 대한 부분들, 지금 그 대의원들에게 보고한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카카오 T블루 모집 이래서 규모, 그리고 4월 8일부터 21일, 그리고 4월 28일부터 운행 시작에 대한 날짜까지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대의원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티가 공지가 나간 날짜가 언제냐 하면 4월 8일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서울개인택시 조합은 카카오 T블루를 서울개인택시 조합원들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유튜브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카카오 T블루 모집책이라고. 저하고 조합하고 짰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모집책이었습니다. 조합은 알고 있었어요. 조합에서 저한테 모집책을 줄 것 같습니까? 안 줄 것 같습니까? 콱. 그 유튜브 얘기 나중에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리고 카카오티 불공정 콜 배정행위 근절 대책 마련에 대한 부분들도 보고를 좀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잠깐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저 콜 배정행위 자체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액션을 취했느냐 하면 연합회 측과 서울시 측에 지금 콜 배정행위를 근절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고 안내,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 택시 자격유지 검사 진행했건,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부가세 세제 혜택 관련, 그리고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 자금 지급 예정. 9번 같은 경우에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 자금 지급 예정에 대한 부분들은 택시TV에서 충분히 좀 알려드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결과 하나 나옵니다. 타다 참여 조합원 징계 관련 및 소송에 대한 공정위 사건 진행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대의원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다 조합원 징계 관련, 그러니까 타다 참여 조합원이라는 건 지금 현재도 모집을 하고 있는 타다 프리미엄에 대한 징계 관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송 관련 부분, 그리고 공정위 사건 진행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놨습니다. 얼굴도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는 유튜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서울고등법원의 2019-라-21252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왔다. 이거 좀 어렵게 써놨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제명을 당한 사람이 총 11명입니다. 12명입니다. 12명인데 그 중에 9명은 제명이고 3명은 조합원 자격정지입니다. 그래서 9명이 난 억울해. 조합에서 내가 타다 블랙에 참여했다고 날 제명시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법원에서 살려주세요 라고 올렸는데 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확정 짓기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니들은 쫓겨나도 마땅하다. 그게 언제 확정됐느냐? 2020년 2월 15일 날 확정이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누가 내라? 채권자가 내라. 이렇게 결정을 언제 지었느냐? 2020년 2월 15일 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명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이 6월 11일 날 판결하는 날이 2020년 6월 11일 날 동부지방법원에서 있습니다. 민사 제15부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확정을 짓고 판결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국 타다 프리미엄으로 간 사람들 제명에 서울개인택시조합이 내린 제명 처분이 마땅하다, 맞다, 이렇게 확정이 지어지면 일단 그러면 타다 프리미엄으로 가신 분들은 전원 제명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오면 전원 제명할 거라고 봅니다. 전원 제명이 되면 복지금도 한 푼도 못 받고 본인들 스스로 만주벌판에 홀로 독담배를 타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만주벌판에 돛담배 타고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갈 곳 없다는 얘기입니다. 타다 프리미엄에 계시는 분들, 타다 프리미엄에 가신 분들 판단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복지금 다 날아갑니다. 제명 반드시 시킬 예정입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오면 무슨 근거로 2020년 2월 15일 날 내려졌던 판결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타다 프리미엄에 가신 분들은 전원 제명에도 아무 문제 없다. 농담 같지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면 안다. 얼굴 까고 목소리 까고 잘못했다고 빌면 봐줄 수는 있다. 하지만 현재는 봐줄 생각이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1번 계속해서 볼까요? 그리고 이사장 지위, 이사장과 이사지위 관련 소송 진행 결과, 이건 별도로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묶어서 12번 본부선관위 결정 관련 소송 진행, 소송 진짜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소송이 하나 또 있습니다. 지금 상조의 보상팀장과 그 정면 퇴직자들의
임금 체불 진정 사건.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묶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2020년 전기택시 사업자 모집 공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전기택시에 대한 부분들은 딱 한 줄로 정리해드린다 그랬죠? 소나타나 K택시는 아이고, 차를 사시고 1년 후가 되면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전기택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 새끼. 이 새끼와, 아니, 내 새끼와 저 새끼의 차이점이다. 본인이 타고 있는 차를 저 새끼로 표현하고 싶지 않으시면 전기차 사지 마셔라.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19 감염 예방 사업, 그리고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 보고. 근데 여기서 16번을 보면 재밌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 우리 개인택시 서울 개인택시 조합 2019년도에 보면 일반 과세이신 분이 2135명이라고 조합에서 밝혔습니다. 약 한 5%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일반 그 사업자인 조합원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17번 복지충전소 임의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대선 충당금 설정, 이 부분들하고 18번 복지충전소 임대인 신용정사 의뢰네요. 의뢰. 그리고 19번 복지충전소 전대차 계약 체결, 왜 자꾸 이렇게 오타가 많나요? 체결 진행사, 그리고 복지법인의 주요 자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보고 의무 의견 요청에 따른 자문 결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17번, 18번, 19번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 별도로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영상을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영상을 내야 되겠다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은 앞으로 서울시 자영업자 9번입니다. 생존자금 지급 예정에 대한 부분들 향후에 계속해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 소송에 관한 11번, 12번, 13번에 대한 부분들, 소송에 관한 부분들 제가 영상으로 낼 예정이고, 그 다음에 17, 18, 19 복지충전소에 대한 이미 경매에 대한 부분들 해서 3꼭지 정도로 향후 그 영상들이 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대의원 회의에 대한 내용들 잠깐 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향후 방향에 대한 부분들도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 내일부터 해서 그 영상들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타다 참여 조합원, 지금 현재도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그 10번의 타다 참여 조합원들은 앞으로 조합원 대우받기 힘들 것 같다. 법원에서 내쫓아도 된다고 판결해줬다. 하루빨리 판단 잘 하셔라.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목소리 변조시키고 면상 안 까는 유튜버 잡히면 죽는다. 몰라서 잡으러 안 가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0명 대의원들을 모아놓고 조합의 현안들을 이야기했지만 90명의 대의원들이 다 집중하거나 아니면 조합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다 딴짓하는 대의원 한 명 딱 걸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상에 나오는 부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복지법인이 190억이 넘게끔 대선 충당금을 쌓아야 되고 190억의 대선 충당금으로 인해 복지법인 자체가 공중분해되게 생겼는데 나 홀로 여유로운 대의원이 하나 있어서 꼭지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래서 아마 우리 그 복지법인이 무주공산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조합원들은 날아가든지 말든지, 조합원 돈은 날아가든지 말든지 나는 카톡에 집중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택시TV 신자은이었습니다. 그 모범 충전소는 감정평가액이 96을
2,440명, 2,745원, 서서히 채권금액이 136억, 보증금이 저희와 복수형 보증금이 40억, 대선 충당금이 40억, 1순위는 이원이 100억이 36억, 2순위입니다. 심지어는